오늘은요, 정말 오래된 약 하나가 어떻게 현대의학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쓰는 돋보기 있잖아요. 이걸 버릴 수 있는 비결이 무려 150년 전에 저 멀리 브라질 열대우림에서 발견된 어떤 물질에 숨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침 흘리게 하는 관목에서 시작해서 한때 잘 나가던 녹내장 치료제의 몰락, 그리고 놀라운 두 번째 역할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핀홀 처방전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여정이 될 것 같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모든 곳의 시작점, 침 흘리게 하는 관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속 식물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알아볼 필로카르핀이라는 성분은요, 바로 이 브라질에서 자라는 필로카르푸스라는 관목의 잎에서 나온 거랍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식물의 이름이 자보란디인데 이게 원주민 언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침을 흘리게 하는 것이래요. 와, 정말 이보다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이름이 있을까요? 이 약의 역사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보세요. 1587년에 처음 문헌에 등장했는데 핵심 성분인 필로카르핀이 분리된 건 1875년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대단한 건 그로부터 불과 2년 뒤인 1877년에 바로 녹내장 치료제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시대에 이 정도 속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하지만 한때는 혁신 그 자체였던 이 약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합니다. 잘 나가던 녹내장 치료제가 어쩌다 잊혀지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보죠. 지금 보시는 이런 안약, 이게 거의 100년 가까이 시신경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병이죠. 녹내장의 사실상 유일무이한 치료제였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이 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1954년, 그리고 1967년에 더 효과 좋고 쓰기도 편한 새로운 약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피로카르핀은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환자 입장에서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시간마다 약을 넣어야 하니까 자다가도 깨야 했고요. 눈썹 주위가 욱신거리고 아프기도 했죠. 특히 밤에는 시야가 흐려지는 문제까지 있었으니 이걸 오랫동안 쓰기란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가 싶었던 필로카르핀이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첫 번째 화려한 컴백을 합니다. 안과가 아니었어요. 이야기가 정말 재밌게 흘러가죠? 혹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침 흘리게 하는 효과 기억나세요? 녹내장 치료할 땐 그냥 성과신 부작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특징이 전혀 다른 병을 치료하는 열쇠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구강건조증이라는 게 그냥 입이 좀 마르네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침이 안 나오니까 밥 먹기도 말하기도 너무 힘들고 심하면 다른 심각한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환자들한테는 정말 삶의 질을 뚝 떨어뜨리는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필로카르핀을 알약으로 만들어서 먹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침샘을 바로 자극해서 침이 다시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직접 해결해 주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치료법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로카르핀의 가장 최신, 그리고 아마 우리 모두에게 가장 와닿을 만한 정말 흥미진진한 활약상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노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서 스마트폰 글씨가 점점 흐릿하게 보이고 팔을 쭉 뻗어야 보이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 그게 바로 노안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눈 안의 렌즈가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어서 가까운 곳에 초점을 잘 못 맞추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고요. 그래서 다들 40대쯤 되면 돋보기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필로카르핀이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떤 복잡한 화학작용이 아니라 순수한 물리, 그러니까 광학의 원리를 이용하거든요. 바로 피놀 효과라는 건데요. 혹시 카메라 좋아하세요? 카메라 조리개를 조이면 어떻게 되죠? 초점이 맞는 거리가 더 깊어지잖아요. 필로카르핀이 우리 눈동자에 딱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동공을 살짝 작게 만들어서 눈의 초점 심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마법처럼 흐릿하던 가까운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 임상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가장 낮은 농도를 썼는데도 참가자의 99%가 시력표에서 2줄 이상을 더 읽어냈대요. 99%요? 이건 정말 엄청난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2021년이었죠. 이 150년 된 약이 노안 치료제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습니다. 주류 의학계로 화려하게 귀환하는 순간이었죠.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브라질의 한 관목에서 시작해서 녹내장 치료의 영웅이 되었다가 잊혀질 뻔한 위기를 구강건조증 해결사로 넘기고 이제는 우리 시대의 가장 흔한 고민인 노안 치료제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정이죠. 과연 필로카르핀의 변신은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까요? 미래 시력 교정의 역사를 새로 쓸 게임 체인저가 될지 아니면 그저 스쳐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남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궁금해집니다.